오늘은 스케치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재질을 줘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가 모델링입니다. 모형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질 부여입니다. 매트리얼. 재질 부여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명과 카메라입니다. 조명은 말 그대로 빛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카메라는 구도를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렌더링이 됩니다. 여지껏 우리는 이제 모델링을 했어요. 모형 만들기를 했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모형 방법, 모델링하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히 선이나 원이나 사각형을 그려서 풀앤푸시로 돌출하거나 혹은 팔로우미로 따라 그리거나 아니면 옵셋하거나 이 정도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직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모델링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이제 곡선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스케치업은 모델링하기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모델링 명령어가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스케치업은 제품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는 가구나 건물 모델링 하는데 많이 요긴합니다. 자, 재질 부여하는 것을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쉽게 재질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이에 보시면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재질을 부여하면 돼요. 셀렉트 탭과 에디트 탭 두 가지입니다. 셀렉트와 에디트 두 가지예요. 자, 셀렉트 탭을 누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 기본 재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기본 질감입니다. 아스팔트 앤 콘크리트, 그 다음에 브릭, 벽돌이네요. 벽돌 마음에 좋네요. 자, 마음에 드는 질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페인트 통으로 바뀌어요. 이때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질감이 들어가겠죠.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질감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질감 효과가 들어가요. 스케치업은 투사이드이기 때문에 클릭한 면에만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클릭한 면에만 질감 효과가 들어가요. 투사이드입니다. 자, 또 하나 질감을 보시면 이 사각형이잖아요. 얘는 벽돌이잖아요. 이 크기를 조절할 때는 바로 에디트 탭을 누르면 됩니다. 에디트 탭을 누르면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텍스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오파시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게 스케치업은 세 가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 즉 빛의 삼원색으로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다가 색상을 하나 부여해 보죠. 컬러 하나를 이렇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빨간색을 부여해 줬고요. 자, 에디트 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적당한 색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데는
자극적이면 원색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밝은 원색 계통을 쓸 거고, 20대 혹은 30대라면 파스텔 톤을 사용할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웜톤을 사용해야죠. 이렇게 웜톤을 사용해서 색상을 배색하면 되겠죠. 네. 위에 보시면 RGB, 이건 배색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가 바로 이미지인 거죠. 자,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의 크기를 이 아래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914, 네. 조절해 보죠. 914가 아니고 뭐 2000 아니다 1000 혹은 1500. 자, 이미지의 크기가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면 아주 크게. 네. 이미지의 크기를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엔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색상을 바꿀 때는 셀렉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포이드가 나와요. 이 스포이드를 가지고 찍어 오는 겁니다. 스포이드로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옵니다. 이때 에디트 탭을 눌러서 색상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유즈 텍스처 이미지를 누른 후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사각형을 만드시고 색상도 부여해 보시고 재질도 부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부여를 해 보세요. 자, 빨리 한번 해보시죠. 늘 이 맵소스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하는 것이 늘 관건입니다. 그래야 너무 무늬가 너무 크거나 반대로 너무 작으면 보기 흉하니까 이 사이즈를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그 아래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파시티가 무슨 뜻이냐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사물을 불투명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100%면 불투명이 100%인 겁니다. 즉 0%면 투명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아니,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투명과 불투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유리 질감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유리와 같은 질감 효과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네, 유리와 같은 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오파시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파시티도 한번 줘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줘보도록 하죠.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를 줍니다. 그 다음 해당 이미지를 찾아가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텍스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 선택하고 이미지하고 텍스처 두 가지가 있는데,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 클릭합니다.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요. 클릭한 다음에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 500. 그러면 500에 500짜리 사이즈가 쭉 맞춰지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셀렉트 탭에서 스포이드로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깔끔하게 들어와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질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트리얼에서 텍스처로 지정해서 주는 방법, 불러들여서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 파일 임포트 메뉴에서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엔 참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색상을 부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색상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적당한 색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상 변형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색상을 주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색상을 부여해서 어느 정도는 포토샵에서 색상을 바꾸는 효과를 여기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재질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얘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자, V-Ray 매트리얼을 눌러봅니다. 이 당구공 그림 있죠? 바로 얘를 누릅니다. 자, 이제부터 얘를 쓸 겁니다. 에지셋 에디터입니다. 자,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왼쪽은 V-Ray에서 준비한 재질 목록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벽돌에 대한 질감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선택을 해볼까요? 아무거나 하나. 자,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돌에 대한 질감이 나옵니다. 자,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 버튼 눌러요. 세 번째 어플리 머티리얼 투 셀렉션, 바로 이 옵션입니다. 선택한 객체의 재질 부여하기입니다. 어플리 부여하다, 지정해주다, 매트리얼 재질을 투 셀렉션 선택한 것에. 자,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옵니다. 재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 다음 어플리 머티리얼 투 셀렉션,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그라운드 아니다, 페이퍼 종이죠. 여러가지 종이 질감이 있네요.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질감이 들어와요. 선택하고 지정하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필요 없는 재질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해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재질이 딱 싹 빠지겠죠? 자, 재질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자, 누르면 몇 가지 재질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제너릭이고 그 다음 에미시브입니다. 자, 제너릭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질감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전부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크게 BRDF, 옵션, 맵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들,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부터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디퓨즈를 사용할 겁니다. 디퓨즈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보편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어떤 색상은 검은색, 어떤 색상은 파란색, 어떤 색상은 노란색 이렇게 기본 색상이 가지고 있죠? 네, 그걸 바로 디퓨즈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난 사각형을 통해서 컬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색상을 부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색상이 적용이 돼요. 이번엔 리플렉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리플렉션이 두 개가 있어요. 리플렉션이 있고 그 아래 리프렉션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고 아래 리플렉션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얘는 반사예요. 질감을 반사하는 것. 거울이나 금속은 주변을 다 반사하죠? 네. 그럴 때 쓰는 게 리플렉션입니다. 리프렉션은 뭐냐면 굴절 효과입니다. 거울이나 물이나 투명한 재질은 빛이 투과할 때 굴절 효과가 일어나요. 그때 사용하는 게 리프렉션. 엄밀히 말하면 두 개가 다릅니다. 자, 한번 재질을 줘볼까요? 전부 다 지우고 자, 바닥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룹 찍고 그 다음 사각형 만들고 프레임 푸시로 올렸습니다. 이 바닥에 이 재질을 부여해 보죠. 자, 별 효과는 없어요, 그죠? 자, 리플렉션을 올렸습니다. 리플렉션이 지금 100%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이거 렌더링 해야 나옵니다. 여기 있는 효과들 전부 다 렌더링 해야 효과가 나와요. 이거 결과 확인은 전부 다 렌더링을 통해서 합니다. 자, 렌더링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기어 그림 있죠? 여기서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를 뺍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진행 순서죠.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값과 GI 값이에요. 이 GI 값을 켜놔야 비로소 온전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자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이 아래 반사 재질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리플렉션 수치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내리면 리플렉션이 연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리플렉션이 연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리플렉션이 강하게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이제 값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옵션이 있습니다. 맥시멈 뎁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 거울 두 개를 같이 맞붙여 놓고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무한 반사가 일어나죠. 무한 반사를 몇 번까지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5번까지만 반사를 시켜주겠습니다. 반사의 반사를 5번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엑시트 칼라, 즉 반사를 그만둘 때는 검정색으로 표시한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렉션입니다. 굴절 효과예요. 제가 역시 똑같이 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번엔 굴절 효과를 줄 겁니다. 자, 굴절 효과를 주었고요. 똑같이 재질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이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먼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리플렉션에는요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여기 트랜슐런스라고 하는 기능이 함께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트랜슐런스입니다. 트랜슐런스는 매질입니다. 즉, 이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이거죠. 투명한 물처럼 투명한 재질이냐, 아니면 조금 불투명한 재질이냐, 아니면 혹은 더 불투명한 재질이냐 이런 얘기죠. 자, 눌러보시면 하드 타입 있고 소프트 타입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드 타입 그러면 왁스류가 하드 타입입니다. 왁스류 그러면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건데 지금은 안 쓰더라고요. 소프트는 이제 물이 되겠죠. 소프트 타입은 물이고 하드 타입은 불투명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그 중간쯤 되는 재질이고요. 보통 워터 또는 소프트 타입을 선택해 놓으면 조금 더 굴절 효과가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질감 효과를 줘보시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질감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사물이 지닌 기본 질감입니다. 자, BLDF는 됐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오파시티라는 것이 여기 또 있어요. 오파시티라는 것이 여기 또 있습니다. 불투명이란 뜻이죠. 얘를 주어야 투명한 재질이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투명해서 굴절 효과가 더 작용이 되겠죠. 효과가 많이 안 나네. 오파시티 불투명이라는 재질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에는 오파시티하고 트랜슐런스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트랜스페어런시티라고 하는 질감 효과하고 오파시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오파시티보다는 트랜스페어런시티를 더 사용합니다. 트랜스페어런시티가 투명도란 뜻이에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고요. 지금 보면 물 조금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물이 완전 투명해져 버렸죠. 얼마 안 줬는데 그냥 투명해집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맵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질감이라면 맵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디퓨즈 맵입니다. 디퓨즈 맵, 그 다음에 범프 맵, 그 다음 오파시티 맵. 디퓨즈 맵, 오파시티 맵, 범프 맵. 이렇게 세 가지 질감 효과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질감 효과만 줄 수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디퓨즈 맵은 사물이 지닌 일반적인 질감 효과를 디퓨즈 맵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지닌 일반적인 질감 효과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 사각형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둘 다 회색으로 되어 있죠? 자, 위에 디퓨즈를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재질로 바뀌게 돼요. 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맵이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될 건 비트맵이에요. 비트맵이 바로 사진이란 뜻입니다.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불러들여서 질감 효과를 주는 것, 그게 비트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잔디가 있으니까 잔디 질감을 불러와 보죠. 그러면 이렇게 잔디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백. 그러면 여기에도 잔디가 나지만 이쪽에도 잔디 모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크기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네, 아까 봤던 대로 셀렉트 탭에서 재질 불러오고 바로 여기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에셋 에디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이랑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잔디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디퓨즈 맵을 불러다가 사용해 보시죠. 디퓨즈 맵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맵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오파시티 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파시티 맵은요, 이미지가 두 장 필요합니다. 하나는 검정색, 흰색이 들어있는 이미지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지웠고요. 사각형을 하나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하나 또 만들어 보죠. 이번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오파시티만 줄 겁니다. 자, 똑같이 비트맵을 줄 겁니다. 자, 비트맵을 줄 건데 나무 이렇게요. 이미지가 두 장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중에 흰색과 검정색 이 이미지만 줄 겁니다. 그리고 백 바로 이제 주워보죠. 여기는 특별히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트맵에도 한번 줘보죠. 디퓨즈 맵에도 비트맵,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이미지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길이를 재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21이니까 자, 이렇게요. 이미지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사이즈를 조절하셔도 좋고, 그러면 마치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나요? 투명해서 뒤에가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게 오파시티 맵입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어떤 의미냐면, 오파시티 맵의 원래 이미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은 투명하게 되고, 흰색 부분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대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서 투명하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은. 그리고 뭐하고 같이 써야 되냐면 이렇게 일반 맵하고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똑같이 투명하게 되고 이 부분은 불투명하니까 누가 보여요? 온전하게 나무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파시티 맵입니다. 실제로 나무를 모델링 하려면 용량이 엄청 커져요. 자, 보세요. 나무는 컴포넌트에 보시면, 자, 여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질감, 그러니까 는데, 자,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있다. 랜드스케이프. 없네. 여기는 없네.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통해서도 불러올 수 있어요. 나무들을. 자, 이렇게 하나 불러볼까요? 열대이고, 네, 이 정도면 딱 맞겠네요. 음. 실제 모델링이 들어온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델링으로 들어왔고, 이 밑에 있는 건 얘는 오파시티 맵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게 더 가벼워 보여요? 멀리서 봤을 때 누가 더 그럴싸하고 누가 더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렌더링. 둘 다 그럴싸한가요? 아니면 오파시티 맵이 조금 더 그럴싸한가요? 자, 여러분들도 두 개를 렌더링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범프 맵은 약간 달라요. 똑같이 재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리면 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범프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범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철입니다. 재질에 요철 느낌이 나게 하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엠보스라고 하죠. 왜 이렇게 오톨도톨한 느낌이 나게 만드는 것, 그걸 범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범프에도 오파시티 맵처럼 검정색과 흰색이 들어간 이미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범프 맵에 체크를 하고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똑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뭘로 불러올 거냐면 벽돌을 불러올 겁니다. 벽돌에 보면 네, 요거 03번이요. 003번. 자, 여기 들어온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 비트맵에도 똑같이 불러올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리. 자, 그러면 크기가 안 맞을 테니까 머티리얼에서 크기를 키워 봅시다. 그래도 작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질로 인해서 요철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범프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마치 여기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으로 인해서 요철감이 생기는, 그걸 범프맵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범프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포토샵을 띄우고 벽돌이죠. 아까 얘였습니다.
포토샵으로 해당 파일을 이렇게 불러들여야 돼요. 우리가 포토샵을 이해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를 복제를 합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위해서 놓고, 그 다음 레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얀색은 더 하얗게, 검정색은 더 까맣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 색을 반전시켜야 돼요. 반전시키는 명령어가 인버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인버트, 색이 반전이 되는 거죠. 하얀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하얀색으로, 빨간색은 파란색으로. 자, 그 다음 똑같이 레벨로 찾아가야 되겠죠. 아니면 일단은 회색으로 먼저 바꿔볼까요? 얘는 안 되겠고, 그 다음 휴 세츄레이션, 채도를 빼야 되는 거죠. 여기 있군요. 채도를 싹 빼면 흰색과 검정색만 남겠죠. 그리고 다시 레벨에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부분은 하얗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흰색과 검정색이 되도록 이렇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요. 검정색은 안으로 들어가게끔, 흰색은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저장해 보죠. 자, 똑같이 JPG로. 어디 갔나요? JPG 여기 있네요. 여기에 얘가 범프 언더바 BUMP. 자, 포토샵으로 범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다시 불러볼까요? 재질이죠. 자, 범프에서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는 거죠. 얘만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렌더링. 포토샵을 사용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이유 여기 있습니다.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요철 느낌이 나는 거 보이시죠? 벽돌이 올록볼록한 느낌이 납니다. 이거를 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이거 모델링 하려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범프맵으로 처리하면 사진만 편집하면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까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파시티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렌더링 타임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렌더링 타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파시티 맵을 사용하는 겁니다. 렌더링 타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오파시티 맵하고 범프 맵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전부 다 지우고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렉탱귤러로 5000, 7000, 그 다음에 프렘푸시로 2400. 맨 앞쪽에 있는 면은 삭제. 그러면 간단하게 공간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그룹 만들고, 자, 이 안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구슬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서클.
다시 라인, 선택하고 반쪽 지우고, 원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간단하게, 이고 밖으로 나가버렸네. 그러면 간단하게 구슬이 만들어지겠죠? 메이크 그룹. 자, 얘를 조명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요. 조명처럼. 자, 하나를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제너릭이 아닌 그 아래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바로 얘로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색상이 있고요, 인덴시티가 있습니다. 자, 재질을 줘볼까요? 그리고 렌더링. 깜깜한데 이렇게 빛이 나는 효과가 나요. 조명처럼 보이는 거죠. 형광등 보면 물론 빛이 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아직 렌더링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에미시브는 야광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재질이 에미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형광등이나 등 재질 있죠? 이 등 재질을 쓸 때는 재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에미시브라는 재질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렌더링 타임이 되게 느려졌죠, 지금.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주고 렌더링을 해보시는데, 자, 효과가 제대로 안 난다 그러면 여기는 옵션들을 좀 살펴보세요. 인텐시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인텐시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색입니다. 빛의 색이요. 얘가 지금 자체적으로 빛을 어느 정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발산하고 있는 빛의 세기가 인텐시티입니다. 투명도 지정할 수 있네요. 트랜스페어런시 컬러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더블 사이드 양면이니까 무시. 멀티플 네 무시. 여기도 무시. 똑같이 범프맵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범프맵 줘야 될 이유가 없죠. 자, 여기까지 렌더링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